김두관 시험 봤다고 월급 2배는 안 된다? 와, 저는요, 이게 공산주의도 짝퉁 공산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이 이제 페북에다가 이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이장을 했다가 행자부 장관이 돼갖고 말하자면은 이제 파면 탄핵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이 원한 맺힌 거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김두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 페북에다가 조금 더 배우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다고 해서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하다. 이게 앞뒤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공항 사태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월급 2배 받는다던가 무조건 나도 정규직 해달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 그러면은 김두관부터 평균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받는 임금이 한 달에 1,000만 원 세비를 받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에 맞게 뭐 200만 원 선에서 받으면서 국회의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관이는 그러면 왜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는 왜 나왔냐고요? 다 이런 식이면. 그러면은 의사는 10년 공부하고 간호조무사는 사실은 학원에 2년 정도 다니면 되는데, 그러면은 의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아야 되겠네요.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간호조무사하고 그냥 똑같이 월급 받으면 모토로 10년 동안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한 훈련과 그 다음에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살겠습니까? 물론 그건 드라마는 드라마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밥 먹다가도 환자의 용태가 나빠졌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팀버맨님께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저께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팀버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쿨하세요, 팀버맨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인천국제공항 이제는 아주 인국공 사태 이래서 완전히 이름까지도 우리가 이제 뭐든지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압축해갖고 말을 해갖고, 저도 마통해서 처음에 마통이 뭐냐고 그랬어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국공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가고 있습니다. 정원희 맘님께서 능력의 차이를 김두관은 자기 자식에도 강조 안 할까요? 강조하죠. 자기 자식들을 지금 외국 유학 중입니다. 아니, 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왜 보냅니까, 김두관이? 공부는 왜 시키고요? 그게 수월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영어 단어, 하나의 한자라도 더 알아가지고 남보다가 더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또 위치에 가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5G 베리칩 반대님께서 나중에 대학 들어갔죠. 그렇죠. 나중에 들어갔죠. 네. 자, 오드리 헵번님, 누가 일하겠습니까? 네. 아무도 이렇게 되면 일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장님께서요, 김두관은 기회주의자로 국민의 눈속임에 능한 자로 아주 얕은 꽤 두뇌를 차지하고 있는 나쁜 정치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김두관한테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또 남부 지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그랬어요. 저 사실은 김두관이 그때 저를 왜 고소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새로워요. 하도 고소를 많이 받아서. 근데 김두관이가 저를 고소했는데 그 다음에 김두관이가 그 당시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뭐 장관 그만두고. 근데 베이징에서 무슨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김두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나, 당한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 저 덩치는 저렇게 커가지고 그냥 그릇이 종직 그릇만 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박효신님, 촌놈 김두관 자식들. 네, 유데이비님, 네, 김두관 학벌 컴플렉스 있는 듯.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아빠 찬스, 문빠 찬스. 대한민국이 찬스 공화국이 됐어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3월 10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됐어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데 2017년 3월 13일에 들어온 사람은 빡세게 시험 공부해야 되는 공개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낙타가 진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정규직 전환시험을 치러야 돼요. 아니 문재인이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무슨 예수 재림이냐고요. 문재인이가 온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린다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세상이고 문재인의 존재 자체가 법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법을 가름하는 것이 문재인이 그날 인천공항에 있었다. 인천공항법 그 내규에 보면은 정규직을 어떻게 해주고 시험은 어떻게 되며 또 인천공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입사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내규 사내에 법규로서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온날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매점했던 아저씨 그거 경력 인정받아갖고 차장님 되고 식당에서 접시 닦으시는 아주머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위에 있는 팀장으로 오시고 월급도 나보다 많이 받아요. 그 아주머니 25년 계셨다 20년 계셨다 하면서 그거 다 경력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요 문재인이가 참석해갖고 그 전에 은혜 입은 사람들은 정규직 은총을 못 받은 분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자 이거는 북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한마디로 너무 북한스럽다.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또 하나의 사태가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두관의 이 표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이클 무어라는 아주 시코라든가 이런 자본주의의 또는 미국 의료사회의 아주 문제점을 막 이렇게 다룬 영화를 만들었던 이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 이제 좌파 중에 좌파죠. 근데 이 마이클 무어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차별적으로 아주 좋은 많은 임금을 받아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말하자면 파일럿하고 의사들이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데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트레이닝을 받은 기간이 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는 거 당연한 거다. 하다못해 사회주의자인 마이클 무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두관이는 뭐란 얘기입니까? 이건 공산주의자란 얘기죠? 근데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인재 개발이라든가 공산당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아주 엄격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키워내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공산주의 이 스스로의 내부의 모순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그 허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김두관이는 짝퉁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정말 그 마이클 무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분규가 일어났었어요. 내부 분규가. 근데 그때 스튜어디스, 그것도 오래된 스튜어디스도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스튜어디스가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왜 내가 기장님의 식사, 그것도 기장은 이제 1등석 식사 중에서 남은 거를 아마 기장이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기장하고 기장은 식사를 각각 다른 걸 한대요. 왜? 사람의 목숨을,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알러지라든가 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각각 다르게 말하자면 식사를 준대요. 근데 그걸 나누면서 그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뭐라고 했느냐. 왜 똑같이 비행기에서 근무하는데 기장은 저렇게 1등석 식사를 먹고 내가 기장의 식사를 날라줘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장 아닙니까? 그 스튜어디스의 생명조차도 지금 그 기장에 조종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화적 사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끔찍한 일인 거죠. 네. 와, 참.
이 정님께서 조국 가족하고 윤미향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루키루님께서 죄다 공무원 하면 세금은 누가 내고 연금은 뭘로 주려고, 진짜 소는 누가 키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M찬돌님, 이대 출신들이 한국을 이끌어가길. 저는 요즘은 이대 출신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창피해요. 최민희도 이대 나왔죠? 한명숙이도 이대 나왔죠? 뭐 윤미향이가 대학은 한신대 나왔지만 또 연줄로 해갖고 이대 대학원 나왔죠?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요즘은 이대라는 얘기 하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네. 정말 공산주의는 완벽하게 실패한 체제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JP 노믹스를 비롯해 갖고 문재인한테 이 경제적인 내용을 다 짜줬던 김광두 씨, 이분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실에 대해서도 짜주고 또 그 전에 JP도 또 짜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김두관의 말을 듣고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이 김광두라는 분이 손을 댄 분들은 뭐 이 경제 정책을 짜주고 이런 분들은 다 끝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여러분 이인재, 뭐 여의도의 불사조라고 해갖고 뭐 피닉제라고 아는 이인재 전 의원 기억하시죠? 이인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김광두 의원은 불운이 쫓아다니는 분 같다. 왜? 이인재 의원한테도 이 경제 정책을 짜주셨는데 그때 잘 나가다가 자기가 대선 후보 되는 줄 알았는데 노무현한테 이제 미끄러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은재 의원이 김광두 이분이 이렇게 손을 대면은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 좋았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문재인도 끝이 안 좋을 거다, 이거 하나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거는 한마디로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열심히 시험 봐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규직이 되겠다고 하는, 공개 경정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얻겠다고 하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유재산권, 지적재산권도 사유재산권 아닙니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인민과 동무와 평등을 지향하는 이 무서운 일입니다. 평등이라는 건요, 기회의 평등이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 평등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이익이고 가장 부정의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젊은 세대에게 분노에 말하자면 폭탄을 터뜨린 문재인 정권, 제가 보기에는 이 YS 정권도 노동법 파동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꼬꾸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분노에 가득한 젊은 친구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위로를 해줘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